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26년은 지난 10년의 거품이 빠지고 진짜 부의 주인이 바뀌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요. 똑같은 월급을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뒤 한 명은 10억을 만들었고 한 명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둘 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둘 다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이렇게 갈렸을까요?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한 명은 알고 있었고 한 명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이걸 모르면 당신은 평생 가난에서 못 벗어납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월급의 절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200만 원 벌어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2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안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부모님도 안 알려줬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부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당신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경제에는 눈에 안 보이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은 뉴스 헤드라인에 뜨지 않아요. 수면 아래서 천천히 방향을 바꾸면서 어떤 사람은 떠오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라앉게 만들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감조차 못 잡는다는 겁니다. 지난 몇 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가는 미친 듯이 올랐고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재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바로 이 혼란의 시기에 몰래 자산을 불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뭘 알았던 걸까요? 돈의 흐름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죠. 금리가 내려가면 돈의 값이 싸집니다. 싸진 돈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딘가로 쏟아져 들어가야 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딘가로 몰려요. 이때 미리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산이 불어나는 걸 지켜봅니다. 반면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은 고점에 물려서 몇 년을 허우적거리게 되죠. 환율은 1,400원대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원화 가치는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상황을 어떻게 뚫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그냥 버티면 되겠지 하고 있다가는 몇 년 뒤에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니까 조급해져서 대출까지 받아 들어갔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고점에 물려서 3년을 고생했습니다. 반대로 다들 무서워서 도망갈 때 들어간 사람은 2배를 벌었죠. 똑같은 종목인데 언제 들어갔느냐가 이렇게 결과를 갈랐습니다. 쓰고 남은 돈 모으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이번 달 여유 있으면 저축해야지 하는 마음. 그런데 월말에 남는 돈은 절대 없습니다. 경조사가 터지고 차가 고장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뭔가를 사게 돼요. 결국 기회가 와도 잡을 돈이 없는 겁니다. 요즘 뭐가 뜬다더라 하면 우르르 몰려가는 사람도 있죠. 시끄러운 곳이 제일 위험합니다. 뉴스에 나올 정도면 이미 먹을 게 없어요. 희망만 붙잡고 버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면 더 오르겠지, 떨어지면 언젠간 회복되겠지 하면서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기도예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월급은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여유롭고 어떤 사람은 늘 빠듯합니다. 시장이 출렁여도 침착한 사람이 있고 작은 뉴스에도 패닉에 빠지는 사람이 있죠. 이 차이가 뭘까요? 연봉이 아닙니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특별한 정보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것 하나를 지킵니다. 너무 단순해서 대부분이 무시하는 거죠. 바로 스스로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자기 자신의 의지력을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대신 자동으로 돌아가는 판을 깔아놓습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하고 결심한 적 몇 번이나 되십니까? 이번 달부터 절약해야지 다짐하고 며칠이나 버티셨습니까? 인간의 의지력은 생각보다 훨씬 약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 저축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성공률은 고작 30%대에 불과합니다. 반면 자동이체를 설정해 놓은 사람들은 80%가 넘는 성공률을 보였죠. 거의 3배 차이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설정해 놓습니다. 본인이 손댈 틈도 없이요. 눈앞에 돈이 있으면 쓰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없는 돈처럼 빠져나가면 유혹 자체가 사라져요. 남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먼저 빼놓고 남은 걸로 생활하는 겁니다. 통장도 나눠야 합니다. 월급 통장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면 절대 돈이 안 모여요. 최소한 4개로 분리하셔야 합니다.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투자 통장, 비상금 통장.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각 통장에 흩어지게 설정하는 거죠. 통장을 분리한 사람들의 저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거의 2배나 높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모은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거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건 돈을 썩히는 겁니다. 왜냐고요? 물가가 매년 오르기 때문입니다. 은행 이자가 연 3%라고 칩시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도 비슷하거나 더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까지 떼고 나면 실질적으로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10,000원으로 국밥 2그릇을 먹을 수 있다고 칩시다. 20,000원을 은행에 10년 넣어뒀는데 10년 뒤에는 국밥이 한 그릇에 7,000원이 됐다면요? 이자 받아봤자 국밥 2그릇도 못 먹게 되는 겁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늘었는데 살 수 있는 건 줄어든 거죠. 매일 밤 누군가가 당신 지갑에서 동전을 몇 개씩 빼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돈을 절대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해요. 매달 50만 원씩 20년을 그냥 모으기만 하면 총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연 7% 수익이 나는 곳에 넣으면 20년 뒤에 2억 6천만 원이 됩니다. 2배가 넘는 차이죠. 25살에 시작한 사람과 35살에 시작한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25살부터 10년만 넣고 그 뒤로는 한 푼도 안 넣은 사람이 35살부터 25년 동안 꾸준히 넣은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갖게 됩니다. 기간은 절반도 안 되는데 결과는 더 크다는 거죠. 40대, 50대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돈을 굴려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뭘 사야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자마자 대박 종목을 찾기 시작합니다. 급등주, 레버리지, 단타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런데 돈을 잘 굴리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벌까보다 어떻게 안 잃을까를 먼저 고민해요. 공격하기 전에 방어부터 세웁니다. 한 방에 훅 가는 걸 막아줄 안전장치를 먼저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번 크게 잃으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산의 일부를 반드시 안전한 곳에 묶어둡니다. 대표적인 게 금입니다. 금은 큰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죠. 그런데 경제가 흔들릴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다른 자산들이 폭락할 때 금은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금값이 하늘로 치솟을 때 사면 안 됩니다. 아무도 금 이야기를 안 할 때 슬쩍 모으는 거예요. 시장 전체를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별 종목에서 대박을 노리는 건 도박에 가깝습니다. 어떤 회사가 뜰지 어떤 회사가 망할지 전문가들도 맞추기 어려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절대 안 알려주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꾸준히 꽂히는 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세 차익만 생각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 버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 계속 신경 써야 하고 타이밍을 맞춰야 합니다. 다른 방식이 있어요. 내가 신경 안 써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을 모읍니다. 매달 20만 원씩 들어온다고 칩시다.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런 게 3개면 60만 원입니다. 5개면 100만 원이고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통장에 꽂히는 겁니다. 처음엔 푼돈처럼 보여도 이게 쌓이면 강물이 됩니다. 월급이 아무리 올라도 쓰는 돈도 같이 오르면 평생 같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월급 외에 다른 문을 하나라도 만들어야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이 살 때 따라 사고 남들이 팔 때 따라 팝니다. 뉴스에서 좋다고 하면 뛰어들고 위험하다고 하면 도망가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절대 돈을 못 법니다.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있을 때 사고 모두가 신나 있을 때 슬쩍 빠져나옵니다. 몇 년 전 시장이 폭락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뉴스에서는 연일 공포를 쏟아냈고 사람들은 가진 걸 헐값에 던졌습니다. 그때 묵묵히 사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이 회복되면서 몇 배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신나서 뛰어들 때 들어간 사람들은 고점에 물려서 몇 년을 고생했죠. 무조건 반대로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틀렸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반대로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다 실천해도 이걸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바로 돈을 지키는 법입니다.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 티를 내지 않아요.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월급이 조금 오르면 바로 차를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너스 받으면 명품백을 사고 승진하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죠. 본인들은 성공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가장 빨리 가난해지는 길입니다. 한번 올린 생활 수준은 절대 내려가지 않아요. 300만 원 벌 때 300만 원 쓰고 400만 원 벌면 400만 원 쓰게 됩니다. 수입은 늘어도 통장은 늘 텅 비어 있는 거죠. 자산 좀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수입이 늘어도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요. 늘어난 돈은 투자로 돌리죠. 겉으로 봐서는 뭐가 달라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자산이 수십억인 사람들 중에 평범한 동네에 살면서 10년 넘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쇠라서가 아닙니다. 돈의 가치를 정확히 알기 때문이죠. 돈이 많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표적이 됩니다. 친척들은 슬슬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하고 친구들은 은근히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투자 제안이 들어오고 사기꾼들이 접근하죠. 실제로 누군가가 새 차 사진을 올렸다가 맞춤형 사기에 당해서 큰 돈을 날린 사례도 있습니다. 평범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예요.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사지 마시고 이틀만 기다려 보십시오. 놀랍게도 대부분은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건 필요가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이었던 거죠. 최신 스마트폰을 살 돈으로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겁니다. 명품백을 살 돈으로 명품 회사 주식을 사는 거죠. 물건은 사는 순간 중고가 되지만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번 달 월급에 목을 맵니다. 자산 좀 있는 사람은 3년 뒤, 5년 뒤를 봅니다. 오늘 나를 기쁘게 해줄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고 미래에 나를 자유롭게 해줄 자산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다릅니다.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잡는 건 당신의 몫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